이제 그만둬요. 더는 견딜 수가 없어요.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하필 내일이 퇴직하는 날인데 왜 이러는 거요? 그동안 참아왔어요. 당신이 퇴직하면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할 텐데 그게 두려워요. 우리는 서로를 모르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아니에요. 이제는 정말 지쳤어요. 당신은 회사와 돈밖에 모르잖아요. 아내의 마지막 말은 가슴 깊이 꽂혔습니다. 30년간 한 직장을 다니며 가족을 위해 헌신했다고 자부했던 제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부정당한 기분이었습니다. 마지막 출근길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대기업 재무팀장으로서의 마지막 날이자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운명의 날이었습니다. 퇴직금 5억이 입금된 통장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을 추스르기 어려웠습니다. 회사 후배들이 마련해준 소박한 퇴직식이 끝나고 자리를 정리하는 동안 지난 3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내기 시절 야근을 하며 결산 자료를 정리하던 순간들, 승진 소식에 아내와 함께 기뻐하던 날들, 자녀들의 입학식과 졸업식을 회사 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던 미안함까지,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실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들려오는 후배들의 인사가 왠지 쓸쓸하게 들렸습니다. 이제 나는 이곳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현실이 서서히 실감나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지하철에서 휴대폰을 켜보니 자녀들의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바쁘다며 퇴직 저녁 식사 자리에 불참한다는 내용이었고, 딸은 병원 당직이라 며칠 뒤에 보자는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가슴 한켠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저는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녀들의 교육비를 위해 주말도 반납하고 일했고, 가족들이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퇴직하는 날, 가족들의 반응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는 이미 짐을 싸놓은 상태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고, 거실의 가족 사진은 이미 벽에서 내려져 있었습니다. 그토록 소중히 지켜왔던 우리 가정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퇴직금으로 행복한 노후를 꿈꾸었던 저의 계획은 이렇게 첫날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그날 친정으로 떠났고, 넓은 아파트에 혼자 남겨진 저는 깊은 한숨만 내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그동안 제가 얼마나 가족들과 소통하지 못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돈을 벌기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포기했고, 그 과정에서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쳐버렸습니다. 회사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자 제게 남은 것은 차가운 빈집과 서류 한 장뿐이었습니다. 퇴직 후 첫날 밤, 텅 빈 집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30년간 쉼 없이 달려온 제 인생이 이제야 비로소 멈춰섰고, 그 자리에서 저는 한없이 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인생의 황금기를 바쳐온 직장에서의 퇴직, 가족과의 이별,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이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제게 닥쳐왔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시련이 제게 인생의 가장 큰 깨달음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사실을. 퇴직 후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텅 빈 통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퇴직금 5억은 제게 마지막 기회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는 이 돈으로 무언가를 해야만 했습니다. 큰 아들의 결혼 자금과 딸의 병원 개업 자금을 마련해주면 가족들의 마음이 달라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증권사 직원의 제안은 그래서 더욱 매력적으로 들렸습니다. 퇴직금의 80%를 투자하면 6개월 안에 2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재무팀장으로 일하며 수많은 투자 분석을 해왔지만 막상 제 돈을 투자하는 일은 달랐습니다.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감정이 앞섰고 빠른 수익에 대한 욕심이 커졌습니다. 첫 달은 순조로웠습니다. 10% 수익을 보며 마음이 들떴고 곧 가족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국제 정세 악화로 주식시장이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천만 원씩 자산이 감소하는 것을 보며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었습니다. 증권사 직원은 하락장에서 물타기를 해야 한다며 추가 투자를 권유했고, 남은 퇴직금마저 투자했습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3개월 만에 퇴직금의 70%가 증발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순식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투자금을 회수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고 제게 남은 것은 깊은 후회와 자책뿐이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큰 아들은 전화를 끊어버렸고 딸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아내에게 연락이 왔지만 위로가 아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족들의 마음을 돌리려던 시도가 오히려 관계를 더 악화시켰습니다. 넓은 아파트를 처분하고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30년 동안 모아온 가구들과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정리하는 일은 가슴 아팠습니다. 평생 모아온 것들이 중고 가게로 팔려나가는 것을 보며 인생의 밑바닥을 실감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자연스레 줄어들었습니다. 퇴직금을 날린 실패자라는 소문이 퍼지며 예전의 동료들도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골프 모임에서도 제외되었고 동창회 모임에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사회적 관계가 하나둘 끊어지며 고립감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날을 돌이켜보았습니다. 30년간 재무팀장으로 일하며 수많은 경영 분석을 했던 제가 왜 이런 실수를 했는지, 욕심이 앞서 이성적 판단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자책했습니다. 작은 원룸에서의 생활은 고독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휴대폰부터 확인했지만 가족들의 연락은 없었습니다. 텅 빈 냉장고를 채울 의욕도 사라졌고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흘러갔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돈으로 가족의 사랑을 살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물질적인 것으로 채우려 했던 공허함이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남겼고 그 결과는 고스란히 제게 돌아왔습니다. 30년간의 회사 생활에서 배운 모든 지식과 경험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시련 속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될 줄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원룸의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에 눈을 떴습니다. 시계는 이미 오후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수면제의 효과가 점점 약해져 용량을 늘려야 했지만 병원에 갈 의욕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우울증이라는 진단을 받은 지도 어느덧 2달이 지났습니다. 냉장고에는 라면 몇 개와 김치가 전부였습니다. 식사 시간도 불규칙해졌고 하루 종일 누워있다가 배가 고파질 때만 잠깐 일어나 끼니를 때우는 생활이 반복되었습니다. 석 달 만에 10kg이 빠졌지만 거울을 보는 것조차 피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을 날린 후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에서는 회사 시절 결제하던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그 서류들이 저를 덮치는 장면이 반복되었습니다. 식은땀에 젖어 깨어나면 현실은 꿈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휴대폰은 이제 고철 덩어리나 다름없었습니다. 가족들의 연락은 끊어진 지 오래였고 친구들과 지인들의 연락도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는 스팸 광고뿐이었고 문자도 대출 권유 문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월세를 내고 나면 생활비가 빠듯했고 앞으로의 생활이 막막했습니다.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나이 많은 실패한 투자자를 써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경비원 일자리조차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창문 밖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때는 저도 그들처럼 넥타이를 매고 당당하게 걸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발소리조차 저를 자책하게 만들었습니다. 작은 원룸 안에서 하루 종일 천장만 바라보며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았습니다. 회사에서 승진할 때마다 자부심으로 가득 찼던 순간들, 높은 연봉을 받으며 능력을 인정받았던 시절들이 이제는 모두 허상처럼 느껴졌습니다. 가끔 마트에 가면 지인들과 마주칠까 두려워 모자를 눌렀었습니다. 한 번은 전 직장 동료를 마주쳤는데 그가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부터 장보기도 늦은 밤에만 하게 되었습니다. 옷장 한켠에는 아직도 고가의 정장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팔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참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것들은 제가 한때 성공한 사람이었다는 마지막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밤이면 베란다에 나가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술을 마시며 지나온 날들을 회상했고 때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족들에게 미안했고 저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렇게 밤이 깊어갈수록 고독감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인생의 황금기를 바친 회사는 이제 남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30년간의 경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린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삶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를. 뜻밖의 전환점이 찾아오기 전까지 저는 그렇게 깊은 어둠 속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새로운 시작이 가능했는지도 모릅니다. 어느 가을 아침, 수면제를 다 먹어버린 후 한강공원을 홀로 찾았습니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걸음을 옮기던 그때 뒤에서 경쾌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등산복 차림의 노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제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평균 나이가 70세는 되어 보였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젊은이들보다 더 밝은 기운이 넘쳤습니다. 무심코 그들의 뒤를 따라 걷다 보니 북한산 등산로 입구에 다다랐습니다. 처음에는 혼자만의 산행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만난 행복등산회의 회원들은 저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특히 김석원 회장님은 제게 첫 마디부터 특별했습니다. 젊은 친구가 혼자 등산하기는 심심하지 않겠어요? 우리랑 함께 가시죠. 그렇게 시작된 등산에서 저는 인생의 새로운 스승들을 만났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가 저처럼 은퇴 후 시련을 겪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직 은행장, 교수, 의사 등 한때 사회적으로 성공했던 이들이 모두 비슷한 아픔을 겪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산을 오르며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업 실패 후 재기한 이야기, 이혼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한 이야기, 자녀들과의 갈등을 극복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게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정상에 올라 도시락을 나누어 먹으며 김 회장님은 특별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인생은 산과 같아서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으면 반드시 다시 오르막이 있는 법이지요. 지금 당신이 걷고 있는 길이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그날 이후로 매주 토요일마다 산행에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였지만 점차 산행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등산을 하며 체력도 조금씩 회복되었고 잠도 조금씩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행 멤버들과의 대화는 제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은퇴를 인생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받아들였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동네 도서관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어떤 분은 텃밭을 가꾸며 이웃과 수확물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그들이 가진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작은 일상의 기쁨에 감사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이 놀라웠습니다. 돈과 명예만을 쫓았던 제 과거가 부끄러워지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산행 후에는 종종 근처 찻집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퇴직금 투자 실패, 가족과의 이별, 우울증까지 그동안 혼자 끌어안고 있던 아픔을 처음으로 누군가와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난하지 않았고 오히려 위로와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요.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제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산에서 만난 이 어르신들이 제 인생의 새로운 멘토가 되어주셨습니다. 점차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았고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에 작은 기쁨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걸어온 길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산행 모임에서 만난 이영호 선배님의 제안으로 그의 작은 카페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해 시작했지만 손님들과 마주하며 차를 내리는 일이 점차 즐거워졌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하루하루가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카페에서 일하며 우연히 사진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젊은 손님들이 찍어온 사진들을 보며 매력을 느꼈고 첫 월급으로 중고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유튜브로 사진 강의를 보며 조금씩 실력을 키워갔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북한산에 올라 일출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찍은 사진들은 초점도 맞지 않고 구도도 엉망이었지만 그 순간을 담아내는 것 자체가 행복했습니다. 카메라 렌즈를 통해 보는 세상은 매일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온라인 사진 커뮤니티에 제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응이 없었지만 꾸준히 활동하다 보니 조금씩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새벽 산행에서 찍은 운의 사진이 큰 호응을 얻었고, 이는 제게 큰 자신감이 되었습니다. 사진을 통해 만난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촬영을 나가고 서로의 사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났지만 카메라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한 동료였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제 사진들이 SNS에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산행으로 담아낸 풍경들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고 팔로워 수도 늘어갔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제 시선으로 담아낸 자연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위로가 된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카페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저녁이면 그날 찍은 사진들을 정리했습니다. 컴퓨터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이상 외롭지 않았고 매일 조금씩 발전하는 제 모습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수면제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동네 문화센터의 시니어 사진 강사 제안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저처럼 인생의 제이막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수락했습니다. 강의를 준비하며 밤을 새우기도 했지만 수강생들의 열정적인 모습에 더 큰 에너지를 받았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느낄 수 있었고 이는 제게 새로운 삶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더 이상 실패한 투자자가 아닌 사진작가 박종석으로 불립니다. 비록 전문 작가는 아니지만 제 작품을 통해 누군가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 수입은 예전보다 훨씬 적지만 마음은 더욱 부유해졌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이 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카메라를 들고 새로운 순간을 기다리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인생은 끝없는 도전이며 실패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디딤돌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부자는 통장 잔고가 아닌 마음의 풍요로움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처음으로 딸에게서 연락이 온 것은 SNS를 통해서였습니다. 제가 찍은 일출 사진을 우연히 보고 댓글을 남겼다고 했습니다. 아빠, 사진 정말 예쁘네요. 짧은 한 줄이었지만 저희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그 후로 한 달에 한 번씩 딸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사진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딸은 제가 환자들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처럼 저도 사진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 회복은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이 지역 신문에 실린 것을 보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정말 멋지세요. 제가 그동안 아버지를 잘못 봤네요. 그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고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전 아내도 변화된 제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화센터 강의를 하던 중 우연히 마주쳤는데 그녀는 제가 달라진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돈과 지위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제 모습이 좋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면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지위나 재산을 내세우지 않았고 있는 그대로의 제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진정성 있는 관계들이 하나둘 생겨났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단골 손님들과도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들은 제 사진을 보며 이야기꽃을 피웠고 저는 그들의 일상을 카메라에 담아주었습니다. 작은 카페가 저에게는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소중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사진 동호회 활동을 통해 만난 친구들과는 더욱 깊은 유대감이 생겼습니다. 함께 산행을 가고 서로의 작품을 크리티크하며 때로는 늦은 밤까지 인생을 이야기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나이와 직업을 초월한 진정한 우정이 싹텄습니다. 문화센터 수강생들과도 특별한 인연이 이어졌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저처럼 인생의 전환점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격려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매주 일요일 아침이면 가족들과 영상통화를 합니다. 딸은 병원 일상을, 아들은 회사 이야기를, 저는 새로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며 서로의 근황을 나눕니다. 예전처럼 깊은 대화는 아니지만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 아내와도 가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그녀도 저희 새로운 삶을 응원해 주었고 이는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제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더 이상 자신을 책망하거나 과거에 연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매일의 작은 성장을 기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진정한 관계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임을, 돈과 지위가 아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소통할 때 비로소 진정한 관계가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북한산 정상에서 일출을 기다리며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았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시며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라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오히려 가장 값진 깨달음을 주었다는 사실을 깊이 느꼈습니다. 30년간 재무팀장으로 일하며 저는 모든 것을 숫자로 환산했습니다. 가족의 사랑도, 친구와의 우정도, 심지어 제 자신의 가치까지도 돈으로 측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퇴직금을 모두 잃고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성공이라는 허상 뒤에 숨어 진정한 제 모습을 외면해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실패는 저를 더 겸손하고 진실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세상을 바라보며 새로운 시각을 얻었습니다. 매일 같은 장소를 찾아가도 날씨와 시간, 계절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자연처럼 인생도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만난 수강생들은 제게 또 다른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나이와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며 진정한 배움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을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작은 원룸에서의 생활이 더 이상 초라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순해진 삶이 제게 더 많은 여유와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물질의 풍요보다 마음의 평안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경제적 지원자로서의 역할에 연연하지 않고 진정한 대화와 이해를 나누려 노력합니다. 그러자 오히려 관계가 더욱 단단해지고 깊어졌습니다. 카페에서 만나는 손님들을 통해 일의 의미도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높은 연봉과 지위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작은 행복을 전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산에서 만난 선배님들은 제게 진정한 노후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인생은 끊임없는 배움과 도전의 연속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성공이나 실패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려 합니다. 인생은 마라톤이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실패를 통해 얻은 이 깨달음들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경험을 다른 이들과 나누며 작은 희망과 위로가 되고자 합니다.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혼자만의 성공이 아닌 함께 나누는 성장에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여느 때처럼 문화센터 강의를 마치고 수강생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직장인이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인생의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이었나요? 그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퇴직을 앞둔 후배 직장인들에게 제가 전하고 싶은 첫 번째 조언은 퇴직금을 절대 한 곳에 몰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30년 동안의 노력이 담긴 퇴직금은 그저 돈이 아닌 우리의 땀과 눈물의 결정체입니다. 저는 한순간의 욕심으로 그것을 모두 잃었고 그 대가는 너무나 혹독했습니다. 두 번째 조언은 가족관계는 평소에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가족과의 시간을 포기했던 것이 가장 큰 후회로 남습니다. 퇴직 후에야 깨달았지만 가족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일상의 작은 대화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조언은 은퇴 후의 취미와 커뮤니티를 미리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회사를 떠난 후의 공허함은 상상 이상입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된 취미생활과 든든한 커뮤니티가 있다면 그 시간을 새로운 도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직장인들이 은퇴를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고. 그리고 그 시작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고.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마음의 준비입니다. 은퇴 후의 삶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도전의 기회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제가 카메라를 들게 된 것처럼 누구나 자신만의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매일 아침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비록 화려했던 과거의 삶은 없지만 지금의 소소한 행복에 더 큰 기쁨을 느낍니다. 작은 원룸에서의 생활, 카페에서의 일상, 그리고 사진으로 담아내는 세상의 아름다움. 이 모든 것들이 제게는 새로운 삶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후배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우리는 더 큰 깨달음과 성장의 기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카메라를 들고 새로운 순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들을 통해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과 위로가 되고자 합니다. 이것이 제가 찾은 새로운 삶의 방향이자 진정한 행복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어떻게 채워나갈지는 오직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인생은 끝없는 도전이며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제2의 인생이 더욱 아름답고 의미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